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성우투자입니다. 자, 주말장, 금요일날 오래간만에 증시가 활짝 웃었습니다. 웃긴 웃었는데 좀 찝찝은 합니다. 뭔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주식만 오른 느낌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다.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하지만 우리는 제정신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긴축은 악재가 더 이상 아닌 것이 어제 뉴욕 시장 반응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자, 어제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 보셨죠? CPR 발표가 9시쯤 났는데 8.2. 글쎄 이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0.1, 0.2 가지고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하루 변동폭이 5%가 넘습니다. 이 큰 음보. 제정신이 아니죠. CPI 이렇게 나오면 빠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렇게 거꾸로 급등을 해버리면 우리가 그동안의 어떤 수치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 이제.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그만큼 비이성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이 어떻고 빅 스텝이 어떻고 울트라 스텝이 어떻고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해석하기 나름이지. 그리고 긴축은 더 이상 이제 악재도 아니다. 그런 말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죠. 이게 시장이 열리지도 않았을 때 3% 급락 출발했다가 뭐 거의 2% 이상 2.8% 급등 마감을 했잖아요. 우리 증시도 오늘 상승 마감했고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과거에 봐오던 그런 시장하고는 좀 틀리다. 여러분들도 그런 지금 시장에 이렇게 비이성적인 시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깨닫고, 그런 시장이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가더라도 나도 같이 덩달아 비이성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해서는 안 된다. 투자자 우리만이라도 중심을 잡고 투자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다우프냐 나스닥도 그래요. 어제 시작할 때 3% 넘게 빠졌거든요. 근데 끝날 때는 얼마입니까? 고가 대비 3% 빠졌다가 2.69까지 올랐으니까 얘도 뭐 5% 이상 변동폭이 컸죠. 뭐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올랐는지. CPI가 오르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99%라고 그래요? 99%. 99%. 옛날 같으면 폭락했어야죠.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1월에 연준 FOMC에서 1% 인상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는 이제 거의 뭐 99%가 0.75는 그냥 기정사실이고 혹시 또 1%까지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시장이 급등하는 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증시도 덩달아 오르긴 올라서 기분은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만큼 한마디로 해석한다면 뭐냐. 긴축에 대한 과잉 발작, 그 다음에 과매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일부 쇼커버링, 뭐 이 정도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것 같다.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고요. 일부 투기 세력이 처음에 CPI 나오는 거 보고, 그냥 시장도 안 쳐다보고 그냥 하한가에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락 출발했겠죠. 대부분 당한 거죠, 그 사람들. 그러고서, 조금씩 밑에서 저가면서 올라오니까, 이게 아닌가 봐 하면서 다시 이제 사다 보니까 거꾸로 되치기 당한 것 같아. 이런 때도 있어야지. 세력들이 당한 거죠. 소위 말하는. 한국이 아니고 미국 얘기입니다. 자, 다시 주식시장으로 와서, 여러분들 그러면, 뭐, 나쁜 징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시장이 정신없이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게 하락으로 끝났으면 나쁜 징조인데, 미치더라도 좀 좋은 쪽으로 미친 거죠. 그래서, 야, 이제, 뭐, 금리,
뭐 CPI 이런 거 갖고 우리가 너무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은 아니구나. 왜 5%까지 이미 다 예상했잖아요. 내년 말 되면 미국 금리가 5%라고 이미 가이드가 최대한 나와 있잖아요. 거기를 벗어나지 않는 한 예측 가능한 그런 범위 내가 아니냐. 그러면 지금은 이제 긴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 FMC도 신경 쓰지 말자, 이제. 그거 신경 쓰면 투자를 그르칠 수가 있다. 이제 신경 쓸 건 뭐만 남았냐? 핵전쟁 우려만 남은 거예요. 경기 침체도 이미 받아들였죠. 경기 침체는 필연적이다. 다 예상을 했으니까. 핵전쟁 우려만 누그러진다 그러면 증시는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고금리 시대에 신용 대출받아서 저가 매수 한다는 것도 위험한 거죠. 그것만 아니라면 저가 매수 유효하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뭐 시장이라는 거 누구 말도 이제 믿을 필요가 없다. 예측을 아무도 못 하잖아요, 지금. 아주 미친 시장이라. 여러분들이 종목만 보고, 야, 이 종목, 이 가격이면 승부 가능한데, 이 가격에 이 정도 배당 주고, 이 정도 이익 주면, 이거 뭐, 빠지면 빠질수록 좋지,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드는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뭐, 그런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정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다. 제가 실패할 확률을 뭐 100년 이렇게 노는 게 아니고 향후 2년 내 투자해서 실패할 확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자금만 있다 그러면 충분히 뭔가 승부를 좀 공격적이신 분이라면 걸어볼 만하다는 얘기죠. 자기 자본이라면. 근데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그런 자본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그림의 떡인데요. 혹시나 여유가 된다고 그러면 정말 우량하고 정말 실적이 잘 나오고 PBR 0.2배 미만 종목에서만 해도 몇십 종목 나올 거요. 그런 종목, 배당 많이 있는 종목. 요즘에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접근해도 크게 나쁘지 않겠다. 최근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종목들, 이렇게 간단히 몇 종목 살펴봐드리고, 이렇게 마칠까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지금 포트폴리오는, 최소한 치주, 그 다음 배당주,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낙폭 과대한데, 그 중에서 좋은 종목이 낙폭 과대한 거. 뭐 이런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테마가 있는, 모멘텀이 있는 그런 업종에, 예를 들면 금리 인상이다 그러면 금융주, 배당신이다 그러면 배당주, 아직 전쟁 중이니까 재건주나 방산주, 뭐 이렇게 뭔가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가치가 정말 좋거나, 아니면 진짜 많이 빠졌거나, 빠졌더라도 형편없는 기업이 빠진 거는 그냥 거들떠보시면 안 돼요. 많이 빠졌더라도. 10분의 1 토막 났어도 그 기업이 내용이 없으면 그 상장 폐지까지 가는 거니까 그런 건 쳐다볼 것도 없고. 자,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기사들도 보면 그런 쪽에 기사를 많이 쏟아내더라고요. 제가 보면. 자, 먼저 재밌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도 기록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도 투자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개인 투자가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식수, 이제 이 종목을 가진 구자수죠, 구자수. 제일 많은 종목 보니까 뭐 단연 삼성전자겠고요. 2등이 카카오, 3등이 네이버, 4등이 현대차, 5등이 하이닉스. 대한항공이 의외로 많이 갖고 있네.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LG전자 당연한 거고. 카오뱅크도 많이 갖고 있네요. 그리고 좀 두산에너빌리티 이것도 방산 때문에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H&M 이게 우리나라의 그냥 국민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평균 수익률을 보시면
10월 7일 기준이네요, 보니까. 평균 단가가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7만 3천 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산 종목이 지금 사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평균이 7만 3천 원인데 카카오 11만 원. 지금 사실은 뭐 4만 8천 원, 오늘 5만 원 넘었지만 얼마나 행복하냐. 굉장히 행복하죠. 네이버가 33만 원. 지금 투자한 사람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예요. 너무 행복하죠. 그 다음에 현대차 21, 현대차는 뭐 큰 차이 없고요. 하이닉스도 10만 원.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죠. 대한항공 2만 8천 원, 지금 2만 원. LG전자 13만 원. 그 지금 7만 원이 반토막 났죠, 얘도. 카카오뱅크 평균 단가가 5만 7천 원인데 지금 16,000원. 두산 에너빌리티 2만 700원, H&M 3만 530원. 이게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게 뭐냐면 국민주잖아요. 국민주인데 많이 빠졌다는 얘기고, 이 투자자 손실 비율이 보면, 이 카카오뱅크는 100%가 손실이에요. 10월 7일 기준이에요. 100%.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를 투자한 사람은 100명 중에 100명이 손실이에요. 삼성전자는 100명 중에 94명이 손실이고, 카카오는 100명 중에 98.6명이니까 99명이 손실이고, 네이버는 99.5명이 손실이다. 그러니까 증시가 H&M도 95.7명이 손실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어마어마하게 빠졌다. 그 얘기를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런 종목 중에서도 충분히 낙폭과대가 있다. 내용 있는 기업 중에서는. 바닥만 확인되면 바로 사야 될 종목들이 많죠. 삼성전자는 바닥 확인됐죠. 카카오, 네이버, 이제 즉 오늘 급반등을 했는데 하루 이틀 정도 그 반등한 가격을 버텨준다면 얘네 또 바닥을 잡았다고 보는 거죠. 하이닉스는 벌써 잡았죠. 대한항공 같은 건 진행형이죠. 아주. 유가가 아직 변수가 있으니까. 실적도 그렇고. LG전자도 오늘 좀 상승을 보였는데 바닥을 잡아가는 느낌. 카카오뱅크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죠. 실적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H&M은 매각 이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2, 3년 내. 못 박았잖아요. 앞으로 3년 내에 판다고 했으니까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우량주이면서 국민주이면서 낙폭과대이면서 바닥을 서서히 잡아가는 종목이란 얘기죠. 자, 이것도 재밌는 기사더라고요. 이것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것도 좀 어떤 기사냐면,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산이 10억 원 이상. 현금성 자산 얘기니까, 뭐, 실제 자산은 수십억이 되겠죠. 10억 원 이상인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들이죠. 소위 말하는 부자들. 부자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이제 나타내는 건데, 자, 보시면, 투자 잘했어요, 보니까. 부자들이 보니까, 노란색으로 해좀 잘, 고려아연, 이오테크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GS, TCK, 삼성물산, 파마리서치 이런 거 모르는 거고, 한미약품. 요것만 좀 실패한 것 같아요. 한미약품, TCK하고, 반도체 장비 이런 쪽, 나노신소재, 케어젠. 대체 수역 좋잖아요. 고려아연 좋고, 뭐 13%대면 나쁜 수익률 아니죠. 이런 것도 다 삼성물산이나 파마리서치 이런 것들도 크게 실패한 최근 기준으로 따지면 뭔 아닙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주 성공적인 투자했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 걸 보니까 꽤 성공적인 투자를 했다.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이건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주도주가 뭐였나 그런 걸 보시면 역시 조선주 2차전지. 그러니까 수익률이 88%니까 투자에서 다 거의 대부분 이익을 봤다는 얘기예요. 아까 처음에 보였던 거 거의 손실이었잖아요. 카카오뱅크는 100% 손실이었잖아요. 선광 이런 건 100% 수익이에요. 투자했으면. 평균 수익률이. 자, JIP도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였다. 뭔가 조선주, 2차전지, 그 다음에
보험주, 바이오, 또 2차전지 양극재, 로봇주, 2차전지, 그 다음에 BH인가 애플 관련주, 교육주 일부 이런 건 지역적인 거고. 그러니까 방산, 태양광,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이 많이 끼는 거죠, 여기에. 그 다음에 경기방어죠, KT까지. 이런 종목들이 약세장에서, 빛나는 실적을 냈다. 50% 이상의 수익을 냈으니까 아주 성공한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종목이 다음번에도 좋을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는 이런 종목보다는, 이런 건 상대적으로 이제 낙폭과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서 고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중에서도 살아있는 종목만 고르면 되는 거야, 살아있는 종목만. 올랐다 해서 또 앞으로도 갈 거다, 이건 아니고. 계속 이어질 것 같아, 조선주, 수주. 그러면 이거 사는 거고. 금리 인상 계속 좋아지니까 보험료 좋아질 것 같아. 보험주. 그러면 사면 되는 거고. 괜찮은 종목도 보여요. 여기 보면 로봇주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 수익이 좋았다고 그래서, 내년도 보장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근데 그런 건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런 종목 중에서 좀 더 이어질 것 같다는 종목들은 투자하되, 얘는 다 끝났어, 이제. 그런 종목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버리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카카오가 요새 연일 나오는데, 카카오가 이제 상당 4개사가 있는데, 시총이 72조 원이 증가가 됐어요. 한때는 이재용보다 부자라고 그랬죠. 김범수가. 근데, 이제 그룹 자체가 쪼그라들어서 지금 30조 원대, 108조인가 이렇게까지 갔다가. 근데 이 카카오라는 종목을 개인들이 제일 좋아해요. 개미들이. 왜냐하면 카카오톡 때문에 친숙하거든요. 맨날 쳐다보니까 좋은 회사처럼 보여가지고 많이 샀어요. 카카오 게임즈, 그 다음에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카카오까지. 근데, 개미들한테 피눈물을 안겨준 종목이 됐다. 올해 최악의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바닥이 거의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4개 기업이 다 급등을 했다. 시장도 상승을 했고, 카카오 게임즈는 라이오나트인가요? 상장 철회까지 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은 좀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젠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종목을 또 왜 살려나가고 민폐 끼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보유하신 분 계시다. 그러면 저는 매도 의견입니다. 저는 신라젠 내용 몰라요. 당연히 모르지만, 딱 봐도 별거 없을 것 같아. 그냥 분위기로 띄우는 것 같지. 죽다 살아난 종목이잖아요. 임상 3상까지 갔다 실패했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제 일상도 시작 제대로 못했는데, 시총이 1조 4천억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성을 차지해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뼈도 못 추립니다. 이런 데서 물려버리면, 안 먹고 말지. 뭐 먹을 거 있다고. 달려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짓거리 좀 하지 마세요. 이게 상한가 2방. 신라젠이 뭔데? 신라젠에 대해서 뭐 한다고? 당하는 겁니다. 뭐 아는 거 있습니까? 2년 동안 거래지 정지됐는데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제약바이오주들이 지금 폭락을 했는데 시총이 1조 4천억 원이다. 이 돈이 있으면 새로운 신약회사 10개를 만들겠네.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뉴스 조금만 더 봐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8%대 상승.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급등한 거죠. 그렇게,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라이오나트. 그거 상장 철회 때문에 상승한 거다. 그거보다 낙폭과대 때문에 상승한 게 맞고요. 신라젠. 쳐다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종목을 살려줘가지고, 살려줄만 하니까 살려줬겠지만, 이게 대표적 민폐 종목 아닙니까? 15만원 갔다가 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는, 2년 쉬었다 했는데, 그래도 지금 1조 4천억의 시총이, 자, 카카오 게임즈.
라이온하트 상장 철회. 좋아할 건 없어요, 사실은. 또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풋옵션 계약까지 돼 있어갖고 상장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보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뭐 텔레필드 이런 건 볼 거 없는 거고. 자, SM 같은 경우는 저 라이크 교육과 이건 예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결번했다. 그런 뉴스인데 근데 그렇다 해도 주가가 10%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이런 거는. 자, SM이 이수만이 설립했고 이수만이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내가 엔터즈 같은 거 투자할 때 뭐 재무나 이런 거 모르니까 뭐 블랙핑크가 히트를 칠지 뭐 1억 뷰를 뭐 할 노래를 발표할지 이걸 어떻게 아냐고 제가 비전문가인데. 다만 그 대표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딱 알고 있잖아요. 방시혁, 양현석, 진영, 이수만. 근데 이수만이 떠난다? 그러면 SM의 정체성이 뭘까? 이게 마냥 좋아할 일인가? 하이브에서 방탄소년이 떠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게 주가를 10% 급등시킬 만한 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물론 그건 있죠. 이수만 씨 라이크 교육이 지나친 이익을 가져가는 거. 그건 차라리 이수만과 결별보다는 이익 배분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협상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 이수만이 떠난 엔터라든가 이런 거는 1인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주가는 봐야 알겠지만. 10%대 급등했다고 했는데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 네옴시티 심심하면 나오네요 보니까. 전쟁만 끝나면 이런 게 본격적으로 움직일 건데 전쟁 때문에 지금 하나솔루션 태양광 오늘은 좀 많이 안 올랐고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맥스 이런 거 게임주는 국감에서 뭔 얘기가 나왔냐면 P2E 게임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게임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 정도 얘기예요. 저는 반대예요. 저는 반대. 학부모 입장에서 반대입니다. 백해 무익 같아 정말. 나는 게임이 최소한 그 돈벌이까지 시키면 애들이 더 빠져들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더라고. 게임이 뭐 창의성을 그건 그 일부 애들 얘기고 정말 사고력 떨어지는 게 게임이에요 애들. 그런 거는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데 그거 해지하는 거. 저는 말씀드렸죠. 주가는 보되 게임주에는 정말 투자 단타 한두 번 정도 외에는 투자 안 씁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카카오 게임즈는 뭐 특별한 게 있었고요. 라이온하트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 쐈다. 밤에 탄도미사일 쐈다. 포격 158 발사했다. 뭐 그 정도 돼요. 뭐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자, 쭉 뭐 오늘 특징주하고 시장 살펴봤는데 자 오르긴 올라서 기분은 좋고 주말 모여서 기분은 좋은데 뭔가 찝찝한 뒷맛을 남깁니다. 참 올랐다고 해도 손실 생각하면 선뜻 팔기도 어렵고 안 팔고 주말까지 끌고 가자면 오늘 오른 거 월요일날 또 도로 원위치 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시장에 지금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왜냐 미국도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아무 의미 없이. 그리고 오늘 선물도 오르고 있어서 우리 시장이 좋게 마감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국면이 과매도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긴축이라는 것이 더 이상 씨알이가 안 먹힌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주말을 보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요새 컨디션이 정말 안 좋습니다. 사실은 자주 못 올리니까요. 컨디션이 좋으면 이렇게 종목도 좀 뽑아서 이렇게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리려면 작업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